가끔은 아주 조용한 고백 하나가 수십 년을 견뎌온 남성의 내면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일은 가까운 한 남성분이 진료실 의자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사실 전 아직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몇 달째 없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지금 그의 삶에서 유일한 연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치심도 질병도 호르몬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어쩌면 우리가 평생 외면해온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 곁에 누군가가 이미 겪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그 끝은 상상보다 더 깊고 무겁습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어느 날 제 진료실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박정호님, 올해 70을 바라보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셨어요. 말씀이 조용하시고 눈빛에는 묵직한 고요함이 담겨 있었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주름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무게감이었습니다. 가벼운 안부 인사를 주고받다가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사실 몇 달째 누구와도 스킨십이 없어요. 그렇지만 혼자서 처리할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자위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의도와 균형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건강한 성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그 행위가 친밀함의 대체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본래는 친밀함을 보완해주는 역할이어야 하거든요. 많은 남성분들이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 들어서면서 조용한 일상에 익숙해지곤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점점 더 위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잠시라도 뭔가를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타인과의 연결을 멈추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연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자위가 그 빈틈을 메웁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틈은 점점 깊은 단절의 골짜기로 변합니다. 이건 단지 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포옹, 웃음소리, 눈을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 나도 여전히 남자로서 존재한다는 감각. 그 모든 것으로부터 조용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남성분들이 만남에 대한 욕구를 잃고 스킨십을 피하고 소통조차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혼자의 위안이 진짜 관계를 마주하는 불편함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신체 접촉은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그건 치유이고 감정의 회로를 깨우는 자극이며 남성 호르몬을 유지하는 생리적인 자극이고 무엇보다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손을 내미는 걸 멈추는 순간 세상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원해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라면 그건 슬픈 오해입니다. 만약 당신이 점점 더 내면으로만 향하고 있다면, 혼자의 시간이 유일한 연결 수단이 되어버렸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신호입니다. 당신은 원래 연결되도록 설계된 존재이고 그 연결은 아직도 가능합니다. 몇 년이 지났든 몇십 년이 지났든요. 그 연결을 되찾는 것이 꼭 연애를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끔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근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참여, 아니면 낯선 이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친밀감은 성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고 들리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는 친밀함을 누릴 자격이 없다 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독립이라는 이름의 외로움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제는 그 익숙함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당신의 몸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또 다른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얼마 전 70대 초반의 남성분이 조용히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말문을 열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죠. 결국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요즘 자꾸 그 부위가 따갑고 자위를 하고 나면 가렵기도 합니다. 이젠 나이에 맞게 이런 걸 멈춰야 하는 걸까요? 그분의 음성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수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 음경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줄어들어 손상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수십 년간의 마찰이 쌓이면 작고 보이지 않는 미세 손상, 미세 찢김이 자위 중에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강한 자극이나 윤활 없이 진행된다면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붉어짐이나 약간의 따가움 정도로 나타납니다. 몇 시간 후면 괜찮아지니 대부분 그냥 넘기시지만 이러한 미세 손상이 반복되면 피부염증, 예민함 악화, 심지어는 흉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불편함을 호르몬 문제나 신경 문제로 오해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자위는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다는 건 몸이 이제 새로운 접근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이제는 25세가 아니니까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몸을 존중할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반드시 물기반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바셀린, 침 절대 아닙니다. 윤활제는 마찰을 줄이고 손상을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감각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서두르지 마세요. 이건 완주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완료가 아니라 자기 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의 성은 적은 즐거움이 아니라 더 깊은 즐거움, 더 지혜로운 즐거움을 향한 전환입니다. 방식을 바꾸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신의 몸과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남성다움은 회피가 아닌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피부처럼 눈에 보이는 위험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더 미묘한 위험입니다. 3화 뇌가 기억하는 쾌락의 길 감각이 무뎌지는 이유. 감춰진 위험 3감각 둔화, 신경 줬거나. 그분은 64세였습니다. 정신은 또렷했고 건강했고 주 3일은 여전히 일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진료실 의자에 앉은 그의 표정은 어딘가 무너진 듯했습니다. 원장님, 예전처럼 잘 안 느껴집니다. 혼자 할 때는 되는데 아내랑은 잘 안 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사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만납니다. 문제는 항상 호르몬 부족이나 혈류 문제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저는 그것을 신경계의 조용한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자위할 때 늘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같은 손의 압력, 같은 속도, 같은 상상 또는 화면, 그 패턴만이 쾌락의 조건이 됩니다. 마치 물이 한 줄기로만 흐르는 도랑을 만든 것처럼요. 처음엔 자연스럽던 자극도 이제는 특정 방식 없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 둔화 디센시타이제이션입니다. 60대 이후 남성에게는 특히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파트너와 함께일 때 흥분이 잘 안 되거나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거나 혼자 하던 방식 아니면 절정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노력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혼란스럽고 실망스럽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도덕적인 실패도 의학적인 장애도 아닙니다. 그저 뇌와 몸이 한 방향으로만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좋은 소식은 충분히 다시 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만지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속도를 바꾸고 압력을 조절하고 자세를 바꿔보고 항상 외부 자극 화면 등에 의존하지 마세요.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천히 절정이 목표가 아니라 탐색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다양성이 몸과 뇌의 감각 회복을 도와줍니다. 제가 이런 사례의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신경계는 고장 난 게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 방식에 너무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필요한 건 수치심이 아니라 인내심, 허용, 그리고 시간입니다. 실제로 수년간 감각을 잃었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이렇게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도 다시 연결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약도 수술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했던 건 단지 급함이 아닌 호기심으로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허락이었죠. 이 위험은 아주 미묘해서 느끼지 못한 채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쾌락에 대한 나만의 반응 방식을 새롭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혼자일 때도 누군가와 함께일 때도요. 감각이 무뎌지는 문제가 쾌락의 감각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에 말씀드릴 위험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를 가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꽤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한 번은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몸은 아주 건강해 보였고 일주일에 3번씩 운동도 하시고 수십 년간 결혼 생활도 이어오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표정 어딘가가 무거웠습니다.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분이 이렇게 털어놓으셨어요. 혼자 있을 땐 괜찮아요, 원장님. 그런데 아내랑 함께일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시도조차 안 하게 되네요. 그 말은 그냥 증상 하나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단순한 친밀감 문제인 줄 알았던 상황은 사실은 혈관 질환, 혈당 조절 문제, 혹은 남성 호르몬 저하와 같은 더 깊은 원인의 초기 신호였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의사들조차 이걸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음경은 심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혈류가 느려지거나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거나 신경 민감도가 감소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파트너와의 발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위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훨씬 쉬운 경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작동은 되니까 괜찮은 거지. 하지만 그 착각이 문제를 더 오래 숨기게 만들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합니다. 자위는 실제 성관계보다 훨씬 단순한 자극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심리적, 생리적 복합 기능이 필요한 관계 안에서는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인즉 당신은 여전히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초기 발기부전 erectile dysfunction의 신호를 조용히 지나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원인 뒤에는 심장질환, 당뇨병, 호르몬 이상 같은 치료 가능한 질환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늦기 전에 찾아오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개입한다면 혈류를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고 심지어는 약이나 수술 없이도 이디의 원인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모든 남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한 건 기다리는 것이고 더 위험한 건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겁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발기가 약해졌다. 유지 시간이 짧아졌다.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함께일 땐 안 된다. 그렇다면 그건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검사받고 확인하고 대화할 문제입니다. 당신을 전체적인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믿을 수 있는 의사와 함께요. 당신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위로 증상을 가리는 건 결국 진짜 회복을 늦추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이 혈류와 호르몬이라는 내부 문제라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훨씬 더 예상 밖의 원인, 바로 앉는 자세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감춰진 위험 5 잘못된 자세로 인한 신경 압박.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서해부 주변이 묵직하고 무감각하다는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진 결과 원인은 신경 압박이었습니다. 바로 평소 앉는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딱딱한 의자에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고개를 숙인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음부 감각을 담당하는 음부신경을 서서히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무감각, 찌릿한 느낌, 성감저하, 심지어 성관계 중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를 호르몬 저하나 성욕 감퇴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자세 습관의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위하지 않기. 척추와 골반이 안정적으로 받쳐지는 누운 자세를 선택하고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 허리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 중 몇 번씩은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신경은 움직임 속에서 회복됩니다. 당신의 편안함은 사치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감춰진 위험 육감정 도피 수단으로서의 자위. 어떤 날은 그냥 아무 감정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자위를 하면 그나마 잠시라도 다 잊게 되거든요.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무심히 내뱉은 이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욕망이 아닌 외로움, 스트레스, 무기력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혼자 사는 남성분들 사이에서 자위는 점점 단순한 성적 해소를 넘어 감정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안정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위를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고 도파민, 옥시토신, 프로락틴 등이 분비되어 편안함을 느낍니다. 문제는 그것이 유일한 감정 해소 수단이 되었을 때입니다. 감정을 마주하기보다 감각으로 덮어버리는 방식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친구와 연락을 끊고 외출을 꺼리고 모든 취미가 시들해집니다. 그렇게 삶은 점점 고립되고 자위는 도피로 굳어집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감정을 견디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위만이 그 유일한 수단이라면 이제는 감정의 도구 상자를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친구나 상담사 혹은 지역 커뮤니티와 대화하세요. 몸을 움직이고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오르가즘은 위로일 수는 있지만 삶의 목적이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감춰진 위험칠 자위에 대한 죄책감. 72세에 은퇴한 목회자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왠지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거울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온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위는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배워온 믿음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특히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세대는 자위를 부끄럽고 약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며 자랐습니다. 그 믿음은 나이를 먹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죄책감은 마음속에 쌓이고 혼자 손을 댈 때마다 짧은 위안 뒤에는 며칠간 자신을 자책하는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에 상처를 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위로받고 싶고 접촉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 감정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중과 인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자위는 충분히 건강한 자기 관리입니다. 문제는 행동보다 믿음에 있습니다. 오랜 죄책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때로는 섹슈얼리티의 긍정적인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머릿속의 대본을 다시 써야 합니다. 비난을 연민으로, 수치심을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당신은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욕망도, 위로도, 스킨십도 모두 정당한 인간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춰진 위험 팔골반 우혈.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묘한 증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아래쪽이 묵직하게 아파요. 쑤신 것도 아닌데 뭔가 이상합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습관을 묻자 답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거의 매일 자위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 무료함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반복된 습관이 결국 회복 없이 자극만 쌓이는 골반 우렬 상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자주 사정하면 골반의 혈류와 조직이 붓고 민감해지며 고환이 무겁거나 치골 안쪽이 쑤시는 느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의 균형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더 섬세하게 회복을 원합니다. 이 시기에는 2에서 3일 간격의 주기가 몸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더 많이 한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쉬는 시간이 감각을 회복시킵니다.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 이제는 무시하지 말고 들어줄 때입니다. 감춰진 위험 구 사정 빈도와 정자질. 61세 재혼한 한 남성분이 밝은 기대감을 안고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갖고 싶어요. 아직 가능하겠죠? 검진 결과는 양호했지만 문제는 사정 습관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때론 하루에 2번씩 해요. 자주 할수록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자수와 활동성은 일정한 회복 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지나친 빈도는 일시적으로 정자 농도와 운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생성량이 감소하는 60대 이후에는 2에서 5일 간격의 사정 주기가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부러 금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준비하고 싶다면 몸이 회복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생식력은 단지 육체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감정과 에너지 그리고 삶의 활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감춰진 위험 10 현실과의 단절. 70대 초반의 남성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연결은 원하는데 이상하게 실제 관계엔 흥분이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요. 이분의 문제는 발기나 호르몬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현실보다 환상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반복적인 포르노 소비는 뇌의 보상 회로를 바꾸어 과도한 자극만을 쾌락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감각이나 접촉, 감정적 연결에는 무감각해집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아주 조용하고 점진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뇌는 신경가소성을 통해 다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인공적인 자극을 잠시 멈추고 기억, 상상력, 실제 관계로 천천히 회복해 보세요. 진짜 연결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자극은 시각보다 때론 기억, 감정, 희망 속에서 더 강하게 살아납니다. 결론 자위는 도구입니다. 이제 아셨을 겁니다. 60세 이후의 자위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을 지켜줄 수도 천천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총 10가지 위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고립, 감각도나 신경압박, 죄책감, 골반 우열, 현실 회피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게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는 포기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당신의 욕망도 연결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조금만 방식을 바꾼다면 혼자의 시간이 수치심이 아닌 회복과 강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